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언론중재법 얘기부터 잠깐 짚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이 이제 쭉 미뤄지다가 결국 어제 저녁에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강행 처리의 부담을 많이 느낀 건가요?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모았으니까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우려 목소리가 있고요. 또 국내 언론 관련 단체에서도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것을 이제 반대들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건 그 좀 미디어 언론 쪽을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유튜브라든가 방송. 이제 이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금 여당이 이걸 강행 처리하면 갑자기 지금 다른 고발 사주나 대장동 의혹 이런 게 있는데 국면이 좀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대선이 5개월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게 어찌 보면 언론계 전체가 반대하는 그런 이슈고요. 더군다나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저런 그 반대 의견이 많이 성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연말까지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네. 사실상의 포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렇습니까? 사실상의 포기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네. 다음 정부 잘 아시다시피 정권이 재창출이 되든 교체가 되든 간에 정권 초에 이런 거를 할 분위기는 저희 경험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연말까지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내놨지만 네. 사실상 이 부분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에서는 개정안이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이론 차원에서는 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쪽도 좀 미디어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개혁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가 좀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대선에서 유불리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네. 좀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사실 요즘에 여기 가도 대장동이고 저기 가도 대장동입니다. 내일부터 네. 아마 국정감사 시작할 텐데 거기에서도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 대선판을 통째로 집어삼킨 이 대장동 문제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고 제안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나온다는 대장동 게이트. 처음에는 그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향했던 화살이 야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전면전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여야 지도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 씨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으로 화천대유 관련자가 매입했습니다. 까면 깔수록 야당 인사만 나오는 화천대유의 매직, 머지않아 퍼즐 조각들이 이제 모여서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법조비리 카르텔, 정리해서 말하면 화천대유 국임 게이트가 윤석열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 화천대유 논란이 일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수사팀의 구성도 보면은 편향 인사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화살이 날아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서로 이제 날선 공방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이슈 여야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대장동 이슈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그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04년, 5년쯤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입니다. 그렇죠? 이후에 이른바 이제 공영개발로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이게 2015년부터 직접적으로 과연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의 자금이 민간업자한테 흘러 들어갔느냐. 이걸 누가 설계했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 이제 거기에서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저는 곁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뭐 수사와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뭐 여야가 막 대혼란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정치적인 득실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실체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했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관리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난 규모의 무슨 불법 대선 자금을 마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나 법조 쪽의 어떤 비리 이런 냄새가 이제 훨씬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격하는 쪽에서도 이제 그런 건 분간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뭐 부친을 김만배 씨 누나가 19억 원에 샀다. 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좀 확률적으로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을 출입하던 법조 기자 누나하고 이렇게 거래하도록 알고 했다? 상식적으로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까지 무모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 이제 공방도 좋은데 좀 양쪽 다 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여야가 경선 후보 뽑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네거티브만 서로 여야 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차기 대통령을 뭘 보고 뽑아야 됩니까? 가치와 정책과 비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조금만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당장 정무위와 국토위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요. 또 손중성 검사를 관여를 확인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국정감사에서 방금 말한 두 가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선판을 사실은 제가 대장동 의혹이 삼켰다 그랬지만 그 조금 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두 가지가 삼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여권 후보로서는 이재명 지사 연루 의혹이 있는 거고요. 야권 후보로서는 야권 1위 후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고발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점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고발사주에 집중해서 네.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그 연관성을 이제 공세를 펼 것이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지사와 그 연관시켜서 공세를 퍼볼 것인데 네. 결국은 뭐 이런 걸로 해서 진짜 아까 뭐 혼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결국은 두 개 다 자,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청자들이 좀 중심을 잃지 않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상임위원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국토위원회, 또 행정안전위원회 네. 뭐 이런 정도고요. 고발사주는 법사위 정도겠죠. 그래서 뭐 16개 상임위원회가 하는데 해당되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입니다. 증인 채택 한 명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뚜껑을 열면은 좀 맥 빠진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지사님 출석이 예상되는 18일, 20일이 뭐 현재로서는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면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에 휩싸인 이제 곽상도 의원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매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논란에 이제 휩싸이고 있는데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을 하고 또 이제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이런 대응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로서는 사실 이 문제를 깔끔하게 좀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당내 의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이 의원직 제명 사례가 과거 김영삼 의원 때밖에 없습니다. 1979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동료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언론 앞에서나 이런 데서 뭐 막 비난을 하다가도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꼭 그 평상시 말하던 대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도 조금 여론 수렴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내에서 공감대를 좀 확보한 뒤에 아마 이걸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명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조건을 걸었어요. 특검을 받아라. 그러면 제명하겠다. 여당이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건데요. 그럼 제명도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또 인사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3분의 2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좀 이해관계들이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명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은요, 윤석열 후보를 일제히 법조 카르텔에 묶으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이 커질수록 윤 후보를 향한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질까요? 아니면 뭐 홍준표 후보 등 경쟁자에게 더 힘이 실릴까요? 저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1996년 총선에 정치인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분은 정체성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정치인이지만 최근까지 검찰총장이었어요. 정체성이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뭐 고발사주 의혹이라든가 뭐 또 검찰 사유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검찰청 안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뭔가 문건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데, 이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 전 총장한테 불리하죠. 홍준표 의원한테는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연루 의혹, 뭐 이걸 염두에 두고 아마 홍준표 후보가 공세의 포인트를 그렇게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우리가 흔히 법조 카르텔 얘기를 할 때는요, 뭐 검사들의 자기 이익 공동체적 성격, 또는 검사와 판사 간의 또는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 간의 관계, 이런 건데, 예. 대장동 의혹에 어찌 보면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고, 이 사람은 법조 기자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걸 법조 카르텔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이제 경쟁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유권자들의 판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법조 카르텔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인가 과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전될 경우에 홍준표 후보한테도 결코 그렇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은 어쨌든 그 대장동 특검을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합수본은 수용하겠다, 하지만 특검은 불가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은 이제 불가 입장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혹시 이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제 특검은 뭐니 해도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립적인 태도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을 이제 누가 네. 임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하느냐, 최종적인 형식적인 절차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특검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익범 특검의 예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허익범 특검 때 사실 검찰과 법무부 같은 데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그것도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성과입니다. 아마 특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했기 때문에 특검은 안 받겠다,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의혹과 비리 이런 게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항상 찬성이 좀 높게 나옵니다. 특검 뭐 특별한 검사인가요? 뭐 철저하게 수사하자. 특검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뭐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또 불리한 이슈를 특검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앞두고 어떤 사정기관에서 어떤 큰 기획 수사를 과연 하는 게 어느 정도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그때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DJ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 수사 그렇게 해서 선거에 개입 안 하는 게 옳다. 네. 나는 이제 민주주의자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동이 걸렸고요. 또 2007년 대선 앞두고 검찰에서 그 당시에 그 이명박 후보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냐, 또 BBK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걸 갖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수사를 하다가 대충 중간에 좀 약간 얼버무려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실로 밝혀져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도 꼭 이명박 후보를 봐주려고 그랬을까요?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냈다면은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박근혜로 결정을 사실상 하게 되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담 같은 게 있었기 네네. 때문에 발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밝혀야 돼요.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 특검론이 어차피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은 좀 약간 정치 공세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여야 1위 후보 모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은 여전히 계속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건은 수사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 두 건은 어차피 세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부터 민주당의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세가 나타나면서 이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 악재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 2차 슈퍼위크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전국 지표조사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주하고 별 변화가 없어요. 확실히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의혹은 뭐 별로 이재명 지사한테 타격을 못 준다 하는 게 이제 당내 분석가들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의혹 자체가 이재명으로 직접 연결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계기로 해서 따라잡는데 어떤 동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떨어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디디고 올라설 수 있을 만큼 지금 힘이 좀 없는 거죠. 힘에 붙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근접하거나 과반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차 슈퍼위크가 거의 판을 결정짓게 되나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미 호남 경선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전남에서는 뭐 이낙연 후보가 아주 근소하게 1위를 했습니다만은 전북 경선에서 다시 또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 판은. 그러면 그걸 뒤집을 유일한 변수가 대장동인데 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하고 뭐 무슨 그 천화동인 5호 그 실소유주가 뭐 녹취록을 뭐 19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정도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상규명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10월 1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열흘 내에 그러면 무슨 결선 투표로 안 가면 끝나는 거죠. 안 가면 끝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니까 결선 투표 안 갈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그러면 뭐 그 대장동 관련한 수사나 여기에서 무슨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이미
완벽하게 기울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대장동 것도 10월 10일까지는 뭐 별 뚜렷한 이 판을 뒤집을 만한 거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변수도 사실상 사라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할까요? 예, 여야가 뭐 정치적 공방 벌이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새 좀 너무 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치, 정책 이런 거 완전히 실종되고요.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당이 뭐 서로 치고받는 건 좋은데 의혹 제기도 좀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막무가내로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정당에 좀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한 줄 논평, 역풍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역풍을 조심하라.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재명 게이트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만 따지면 양쪽 주장은 아직까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동의 핵심은 누가 했나에 있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논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현재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여야 경선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내일부터 21일까지 방송이 3주간 쉬기 때문에 그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